자, 배터리 장비 수주 잔고 넘쳐난다. 김명민 매니저의 얘기인 것 네. 같은데. 어제 이제 뭐 시장이 좀 8월 첫 거래일 뭐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우리 시장이요? 네, 국내 증시 그냥 조금 다소 뭐 좀 지지부진하고 좀 지루한 시장이었는데 그나마 이제 조금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역시나 또 양극재 종목들이었어요.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그나마 조금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는 뭐 조금 상승을 하면서 810선 근처에 지금 뭐 거의 다다랐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사실 배터리 장비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미국의 그린 산업 부양책이 이제 발표되고 난 이후로 어저께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특히 뭐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 지난주에 조금 덜 움직였던 뭐 SDN이라든지 S에너지 같은 이런 중소형주들까지도 급등세가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풍력 관련된 종목들도 뭐 CS 윈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양새였거든요. 결국은 이 미국 그린 산업 부양책이 총액이 한 480조 원 규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상당 부분을 전기차 구매하는 데 쓰이는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또 중고 전기차 또 구매를 할 때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좀 껄끄러운 부분인 게 뭐냐면 결국은 미국 내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미국 내에서 생산한 자동차가 사실상 보조금의 이제 지급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주요 완성차 기업들과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지금 공장을 뭐 연이어서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린 산업 부양책에 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현지화 전략이 상당히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전기차 시장이 뭐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폭발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뭐 가장 조금 중요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들이 2차 전지 배터리라든지 완성차 업체들의 북미 시장 진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상 뭐 배터리 공장이 미국에서 지금 상당히 좀 빠르게 이제 건설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이제 수주 소식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소재 종목들만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장비 종목들도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뭐 작게는 수백억 단위, 많게는 이제 천억 단위 이상의 수주 잔고들이 이제 계속 발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수주 잔고가 급증하고 있는 이 배터리 장비 기업들을 또 한번 좀 같이 참고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제 주제를 한번 준비를 좀 해와봤고요. 네. 소재 종목들은 이미 우리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밸류에이션을 이미 2024년, 2025년까지 지금 반영을 좀 시켜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장비 종목들은 아직까지 뭐 전혀 지금 2023년, 4년에 대한 어떤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주가에 전혀 반영을 좀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 좀 나왔었던 종목들 위주로는 소재 종목과 장비 종목이 조금 순환매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키 맞추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관련된 종목들은 PNT라는 종목 가장 좀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PNT가 최근에 이제 좀 주가가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 도드라지게 반등을 좀 하고는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한 20% 넘게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원익 PN이 워낙 좀 많이 빠져가지고 시장에서 조금 소외됐었던 그런 이제 대표적인 장비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익 PN이. 그 다음에 CIS라든지 TSI 이런 기업들은 뭐 2차 전지 제조 장비를 이제 만드는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하나기술 같은 기업들 턴키 방식으로 이제 전 공정에 대한 어떤 장비를 제조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장비 기업들 중에서는 주목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선택은 픽을 좀 해보면 오늘은 CIS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CIS도 역시나 오늘 뭐 어쨌든 핵심은 수주 잔고가 급증하고 있는 장비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좀 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CIS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도 조금 이제 모멘텀이 있는 게 매각 관련된 이슈가 좀 아직 남아 있잖아요. 지금 갑자기 이제 경기 상황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고조가 되면서 매물로 나와 있긴 한데 선뜻 누가 내가 사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제조 장비 기업들의 몸값이 상당 기간 저는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약간 조금 더 싸게 좀 사기 위해서 네. 눈치 보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 이러다가 누가 또 입지를 했다, 누가 입지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또 그런 이슈로 탄력을 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CIS 한 15,000원 이하에서라면 충분히 좀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타픽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시세는 시세니까. 근데 이제 기사만 보면은 480조 원 미국 그린 산업 부양책
그리고 우리가 다 먹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그리고 아니죠. 뭐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10년 동안 한다는 거고. 네. 그리고 그 법안은 새로운 법안이 아닙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초기에 그 미국의 이제 그 경기부양책 리빌딩 이 법안인데 조 맨친 상원의원이 미국 민주당 의원이 반대를 하다가 이 사람이 찬성을 하면서 이게 지금 통과가 될 거다.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 북미의 공장을 지원을 아까 말씀하신 전기차 업체들이 일부 수혜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투자를 막 한다고 했던 것 때문에 그냥 되는 것 같은 분위기로 뭐 네. 된다니까 시세는 그리고 그 시세니까. 맨친 의원이 석탄 중개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기사 네. 전체를 다 읽어보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 이제 주식 투자가 급하기 때문에 480조 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조현진 의원은 지금 신재생 가는 걸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아. 반대하는 그래서 이번에 거군요. 조건이 네, 그렇죠. 그 화석연료도 같이 하는 조건으로 네. 같이 하는 그렇죠. 맞아. 잘하시네. 자, 그럼 정태근 팀장은 오늘 또 이 함축된 전략을 무엇을 선택해 오셨는지 볼까요? 어제 반짝 또 움직이네요. 네. 실적이 네. 좋았다, 좋을까다 하고 했는데 굉장히 주가는 무거웠던 조선 업체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그러니까 단기간에 일주일 한 달 보자라고 준비한 건 아니고 이걸 이제 조금 이제 조선주를 담아봐도 될 이제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동안 조선주에 대한 많은 좋은 얘기가 있었지만은 언제 접근하지에 대한 고민이 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마 이 방송에도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게 그 시영증권의 그 조선의 국무라고 불리는 연구원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가 조선주에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마침 또 시영증권에서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반기 3분기 흑자 전환 얘기가 나오던데 모르겠습니다. 그 시영증권이 저보다 뭐 정보는 더 빠르고 뭐 분석은 더 좋기 때문에 믿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 4분기 이후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2분기 적자에도 불구하고 3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하게 되면서 이 신영증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수의 증권사들이 여기서 동참하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조선주가 지금 누가 먼저 이제 치고 나갈 건가, 이끌 건가, 이게 지금 관건이라 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주가 흑자 전환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도 많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근데 단지 중요한 건 지금 주가가 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신영증권을 포함해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증권사 그 조선주 쪽으로 좀 입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신호가 조금 포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영증권 같은 경우도 이제 흑자 전환되고 난 다음에 점진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아마 예전에 조선주가 한창 강했었던 2004년부터 2007년부터 좀 보게 된다라면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천천히 조선주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가 2007년도에 피크가 좀 발생이 됐는데 아마 그때였던 그 업황 사이클을 아마 시영증권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조선주를 이제 천천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담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찌 보면 지금 정도 시점이 뭐 무릎 아래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조선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타픽주로는 현대중공업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는 뭐 한국화보전지 동성화이텍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예전에 제가 한번 1승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1승. FSRU 관련된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 기억나요. 예. 부유식 뭐 저장, 가스 저장. 네, 맞습니다. 탱크. 이걸 액체를 기체로 바로 바꿔주는 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유럽 쪽 같은 경우는 LNG 저장 기지보다는 이 FSRU를 통해서 바로 이제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도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스 터미널 이렇게 돼야 돼. 터미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LNG 운반선 위에다가 기체로 바꿔주는 설비만 이렇게 그 장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배에서 바로 액체를 기체화 시켜가지고 바로 쓸 수 있게 이 파이프라인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1승도 아마 앞으로 제 개인적으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타픽주는 현대중공업이지만 네. 여기 1+1으로 1승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일단은 뭐 가격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13만 5천 원 이하에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천천히 매수를 해 나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승이라는 게 오히려 귀에 확 들어오네요. 어제 일생이 또 조금 움직였잖아요. 아, 같이. 움직였군요. 네, 어제. 네. 네. 근데 이거를 제가 한 3주 전인가? 한번 그 말씀드렸던 예, 것 하셨어요. 같아요. 네, 기억납니다.
자, 두 분의 전략을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서 정태근 팀장은 이 조선중공업체가 어제 또 이제 스물스물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점 매수 전략으로 현대중공업이지만 부가적으로 1승이라는 기업을 얘기해 주셨고 김영민 매니저는 2차 전지 배터리 아직 주류적인 핵심이니까 CSI, CIS도 네. 있지 않나요? 네, CSI도 있습니다. CIS, CIS 정정하겠습니다. CIS 화면에 나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